이준석 의원은 지난번에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나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견제하는 듯 하면서도 하는데 그건 이제 전략적 발언이지. 그렇지. 내가 봐도 그래. 오늘 또 또 뭐 OX 있어? 준비했어요. 자, OX입니다. 한동훈은 이준석을 싫어한다. OX. 어? 한동훈은 이준석을 이준석을 싫어한다. 아니다. 아니 우선 앞에서 하는 얘기보다 뒤에서 하는 얘기가 더 솔직하고 재밌다. 법정모도 커튼콜 시작합니다. 오늘도 짠내나는 큰형 김근식 경남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형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아니 근데 왜 형 동생으로 하는 거야? 이거 수업하는 거니까. 뭔 수업을 형 동생이 해? 당도 다른데 그냥 하지. 처음부터 세게 형이 되게 좀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한 달? 아니 형 무슨 10만 뭐 했다고 나 빼고 또 다른 사람하고 했나 보지 뭐. 그때 스케줄 안 돼서 그랬던 거 아닌가? 아니 나는 항상 비어나. 그게 커튼콜하고 아, 정치를 부탁해랑 이 콜라보로 한 거라. 합방이라서. 하여튼 뭐 요새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이랑 평온해요? 아니 뭐 평온 하나 안 하나 관심 대상이 아니잖아. 개혁신당 어떻게 전당대회 준비는 잘 돼? 전당대 하기 쉽지 우리는. 27일 날에 27일 여기는 날. 쉽게 편하게 하더라고. 네, 27일 우리는 날. 전당대회도 굉장히 힘든데 지금. 할지 말지잖아. 오늘 아무튼 저 비대위 새로 구성한다고 전국위원 투표 연락이 와서 나는 그냥 반대표 던졌어. 아니 근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하는 그런 황당한 당이 어디 있어. 그러게 말해. 단기간 1주 또는 2주 정도 잠깐 직무대행하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그건 전국위원회까지 열어서 한 달 반 이상을 비대위원장을 한다는 건 이게 무슨 친윤정당이야 완전히 보니까. 일단은 뭐 전당대회를 하겠다는 거니까 전당대회에서 뒤집어 엎는 수밖에 없죠 뭐. 뭐 뒤집어야 뭐해 n분의 1인데 집단 지도체제 할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오늘 송원석 대표가 이야기는 했어. 말은 말은 그렇게 됐는데 말은 또 그렇게 글쎄, 연막을 치겠지. 집단지도 체제로 하면 나도 안 나갈 거고 한동훈도 나갈 이유가 없지. 근데 집단지도 체제하고 단일지도 체제랑 그렇게 큰 차이죠. 큰 차가 있나요? 왜냐하면 따로 뽑는 거잖아. 네. 단일지도 체제는. 네. 그러면 그래서- 당대표의 권한이 훨씬 강하고 그 다음에 집단지도 체제로 하면 1, 2, 3, 4, 5등이 다 지도부를 구성하니까 2, 3, 4, 5등이 1등을 우습게 알아. 그러니까 사실은 집단지도 체제의 아이디어가 스물스물 나오는 것은 이제 한동훈이 전당대회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그 힘을 빼기 위한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이 나오는 거죠. 근데 뭐 할지 안 할지 봐야 되겠지만 집단지도 체제로 진짜 꼼수까지 부린다고 하면 우리 당은 뭐 이번 전당대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와도 누가 그렇잖아. 되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그러니까 대선도 패배했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과의 관계도 있고 특검 돌아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정권을 줘서 수술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당연하지. 환부를 도려내야 될 그런 정당인데 그럼. 거기서 대충 덮자 그래. 이런 식으로 그냥 다 합의제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수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뭐, 지금 뭐예요? 두 분도 그렇고 당 상황도 그렇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하니까 당신의 머릿속이 궁금하다. 별걸 다 해. 뭐요? 정말. 한번 뭐요, 보여주세요. 뭐요?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어? 이거 뭔데? 근데 약간 고민. 외계인 같아. 아니 이게 얼굴 다 형 옆모습이야. 아, 진짜? 형 옆모습이잖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 딱 봤잖아. 아니지. 아니야, 맞죠? 이렇게 보면 외계인 같아. 맞아. 외계인. 아니야 나는 좀 비슷해 어 보이는데. 맞아. 형 얼굴 옆모습이야. 머리 스타일 보니까 우리 김 총장 머리 스타일 맞네. 아, 본인도 그래. 맞다. 뭘 이렇게. 여기 하나 내가 써줄 수 있다. 오늘은 누구랑 술 먹을까?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개혁신당 확장 방송국. 두 개나 알겠는데 방송국은 뭐야? 아 제가 응. 유튜브 방송국을 하나 그 여기 유튜브 나와서 남의 유튜브 이야기를 어떻게 해? PR 유튜브. 해야지. 내일도 보수 세력들이 좀 볼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당에서 만들겠다는 거야? 아닙니다. 당은 만들 수가 없죠. 그렇지, 당은 그렇게 하면 인기 당은 없어. 안 되고 제가 따로 한번 김 총장이 개인적으로 예 거기도 나 불러줘. 고민해 보려고. 어. 그 출연료도 줄 겁니다. 아 줘? 안 줘. 네 끝나고 식사. 첫 번째 그 제일 큰 고민 지방선거. 그 이제 대통령 선거는 후보가 한 사람이잖아요. 지방 선거는 후보자가 한 4천 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 수많은 후보들을 발굴을 하고 또 공직에 진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개혁신당의 현재 당세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많죠. 그 고민이 사실 제일 큽니다. 역시 사무총장다운 고민이네. 네. 제 역할 하는데 뭐 조만간 그만할 겁니다. 그럼 어쨌든 개혁신당 확장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형의 고민. 짜잔. 참 좀 죄송하네. 역시 사무총장이라는 직함을 가지니까 공적 고민하잖아. 나는 개인 샀죠. 고민이야. 조금 민망한데. 아니 보수 재건 있네 뭐. 그렇지. 근데 전대 출마도 어쨌든 전대 출마는 어쨌든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고 지금의 단일 지도 체제가 유지되고 뭐 룰이 이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한번 나가서 방학 때 놀면 뭐예요. 8월달 한 달 전국을 돌면서 한번 살풀이를 하고 싶고 그래서 고민 중이고요. 그래서 이게 살풀이가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그나마 그 당에서는 나. 그래. 이게 살풀이 겸 전국 순회에서 좀 정치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자양분을 좀 보급받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너무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다음 보수 재건도 같은 맥락이죠. 뭐 그래서 결국 전당대회 결과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당이 죽을지 살지, 퇴행할지 전진할지, 쇄신으로 갈지 구태로 갈지 이걸 결정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반드시 승리해서 보수가 재건할 수 있는 싹을 좀 키워보고 개혁신당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이거 이제 개인적으로 요즘 이제 술이 힘들어요 이제. 사람을 만나면 술을 먹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같은 게 맞아요. 있어서 술을 못 끊는 건데 술 안 먹고도 만나면 돼요. 맞아요. 내가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술을 못 먹잖아요.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으니까 사람이 항상 정신이 맑은 상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불리해. 그게 아니지. 응? 불리해.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지. 허점이 보이지 않으면 지도자가 안 되는 거야. 아니야. 그 술을 안 먹은 맑은 상태도 허점은 있어. 근데 이제 항상 술을 먹은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일주일에 며칠은 항상 저녁 몇 시 이후로 술 시가 지나면 취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남들보다 이게 뒤처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편집해야 되겠다. 저도 이거 거의 윤석열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술을 한번 끊어볼까 고민 중이라는 어? 거죠. 이제 윤석열 같은 거 얘기해 볼게요. 술은 진짜 윤석열이지 사실은. 이렇게 연결이 되네. 지금 이제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네. 토요일 날 이제 특검에서 처음으로 1차 조사 받고 2차 출석을 두고도 지금 또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실랑이를 벌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지금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야. 시종일관. 자기는 대통령으로서 비상 권한을 쓴 것이고 계엄을 계몽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것이고 별거 아니었다라고 정당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사를 받으러 나오면 그거 막 뭐 들고 막 소리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나머지 국민들은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자기 지지자들만 쳐다보고 씩 웃으면서 오는 거 아니야. 이제 일종의 이제 뽕 맞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딱 그 사람들만 보여요. 그러니까 뭐 또 준비했어? 자, 또 있어? 이번에는 또 내내. 아, 윤석열 내야. 대통령의 머릿속이 궁금하다. 일단 제일 큰 거는 김건희 여사. 그리고 그 다음이 내란 재판. 내란 재판. 오늘은 누구라? 오늘은 누구? 그래 술은 계속 먹을 것 같아 지금도.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은 어찌됐건 선출된 대통령의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그 법률이나 헌법에 좀 보장되는 측면이 일부 있잖아요. 무슨 뭐 직권남용이라 해도 뭐 좀 피해갈 수도 있는 거고. 세 가지 특검 돌아가는 것 중에 가장 아킬레스건이고 가장 어려운 형국에 처해 있는 사람이 김건희입니다. 이분은 선출돼 있지 않은 사람이었고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 다 개입이 돼 있을 건데 이건 기본적으로 자기 권한 밖의 일입니다. 전부 다 처벌 대상이라고 나는 봐요. 김건희가. 김건희를 걱정한다. 네. 그래서 오히려 본인도 걱정을 하겠지만 김건희 여사의 어떤 수사, 재판, 그다음에 어떤 그 심리적인 상태 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우울증이나 이런 게 심하다는데 혹시 뭐 그거에 관련돼서 혹시나 뭐 이런 걱정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다른 재판은 다 인정해도 내란은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내란 외환에 관련돼서 이건 무기한 사형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머리에 꽉 차 있는데 잠시라도 이기려면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오늘 누구를 불러서 한잔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근데 요즘에는 불러서 같이 먹을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원들은 안 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저기에 그 일면 타당하면서도 그렇지. 이건희 여사가 머릿속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그냥 내피셜로는 아닐 것 같아요. 그 후보 시절에 만나본 윤 대통령의 그 아내에 관한 그 분위기는 사랑하는 건 아니야. 걱정하는 것도 아니야. 저건 저는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요. 방송에서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나는 본인 걱정이 클 거예요. 지금 마누라 걱정할 때가 아니야. 성량 회피, 두려움. 그러니까 이제 정당성은 정당화시키려고 자꾸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변론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형사재판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특검 조사도 마찬가지고 윤보지, 윤호계인 이 사람들만 쳐다보고 그냥 정신승리하면서 자기 스스로 계속 자기 정당화를 하는 거라고 보고 그게 가장 클 거고 그래서 그걸로 지금까지 버티는 거야. 근데 이게 언젠가는 무너질 거예요. 이제 무너지면 뭐 갑자기 이제 정신 붕괴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씩 두려움이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야. 이게 아닌가? 내가 정당하지 않았나? 내가 진짜 감옥을 가나?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 두려움 때문에 뭐 기싸움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지하로 가니 뭐 시간을 더 미루니 땡기니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제일 큰 건 이제 나중에 이제 현타가 오면 이 사람이 그래도 검사를 오래 한 사람 아니에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진짜 감옥을 몇 년 살아야 되나 생각을 하면 이제 마지막에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다시 당 얘기로 넘어갈게요. 예. 성원석 비대위 얘기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 출마하기에는 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집단지도 체제면 당연히 못하는 거고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집단지도 체제가 아니고 전당대를 그대로 한다면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거죠. 나오지 마라 그래. 난 나오라고 그런다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무슨 개혁을 하든 혁신을 하든 하더라도 자기를 뭐 밀어주고 좀 원내가 뭔가 이 다수파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60명이 딱 뭉쳐갖고 절대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아무것도 못할 거고 이제 특검 전국에서 연루된 의원들 전부 체포영장 다 날라올 건데 체포영장 동의할 거야 부정할 거야. 저 위원장당 심판 청구돼갖고 지방선거 할 건데 내가 보기엔 내일 선거하면 15대 2로 깨져요. 끝인데 그러고 나서 선거에 패배한 패장으로 아웃되고 나면 한동훈은 정치 못해. 그다음 내가 한동훈의 그 참모라면 이재명 대통령 선거 지역구 있죠, 개항에 보궐선거 출마하겠어. 그래서 나는 내년에. 이긴다. 내가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본인부터 증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에서 충정 어린 조언이라고 생각을 진짜예요. 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당이 망하는 걸 지금 원해서 그러나 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보다 안 아니,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안 돼야. 한동훈이 안 하잖아요. 한동훈이 안 하고 우리 개혁 세력이 손 놓고 지도부 그냥 이 당이 망가지는 걸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당은 회전이 불가해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그냥 이렇게 처참한 상태로 그냥 괴멸하는 당으로 내버려 두잖아요. 이제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반대, 똑같은 상황 진단이지만 정반대의 논리로 반드시 이번에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건 알아, 상황이. 어려운 건 맞는데 내가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정치는 그 어려운 걸 돌파하는 게 보여주는 성과예요. 그 돌파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부터가 성공이야. 그 돌파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무서워하면 안 되죠.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지금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동의하면서도 나가야 된다는 점은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조건이 나쁜 건 아니에요. 지난해 7월에 비대위원장 끝나고 총선 지고 나서도 전당대회 나왔잖아요. 대표가 됐잖아. 그때는 윤석열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딱 있었던 거예요, 용산에. 떡 버티고 앉아서 전화하고 친윤 전화해서 야, 한동훈 밟어. 한동훈 모욕 주고 조롱하고 했잖아. 그게 힘들었거든. 근데 지금은 윤석열이 사라졌잖아. 윤석열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당도 지금 뭐 기득권이라고 하는 구악들이 뭐 아름아름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지만 자기 스스로 친윤이라고 해서 깃발 들고 나올 수 있거나 그렇게 할 만한 형편이 절대 안 돼. 친윤들도 지금 눈치 보면서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친윤이 분열돼 있고 친윤이 지금 각자 도생하는 분위기여서 저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당권을 좀 잡으면 진짜 제대로만 하면 이참에 당을 고칠 수 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우리 김 총장 말은 조언이 그중에 저는 동의할 수 있는 게 그래서 현역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늘리는 게 필요해요. 그건 맞아. 아니, 그러니까 그 모든 얘기가 증명이 안 되는 게 윤석열이 사라진 상태에서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졌잖아. 그렇지. 그거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뭐 그때 지고 대통령 선거까지 끝난 이후에 당 대표 선거에서도 질 것 같아? 그럼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어려워. 그렇지.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지역 당협위원장 아니야. 당협위원장이면 당원들을 만나요. 당원들 만나면 당의 흐름을 좀 민심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심을. 지금 당원들은 뭐 태극기 성향의 당원이든 뭐 개혁적인 성향의 당원이든 다 뭐냐면 이 당은 지금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당을 고칠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는 생각이 지금의 가장 최고조에 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준석 의원은 지난번에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나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견제하는 듯 하면서도 하는데. 그건 이제 전략적 발언이지. 그렇지. 내가 봐도 그래. 오늘 또 뭐 있어? 자, OX입니다. 한동훈은 이준석을 싫어한다. OX. 어? 한동훈은 이준석을 싫어한다. 이준석을 싫어한다. 아니다. 아니 우선 두 분이 접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당 대표 때 법무부 장관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그 만나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는 걸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딱 한 번 그 아주 장시간 통화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검수완박 법안이 권성동이 수용을 하고 막 이랬을 때 원내대표 때 네. 당시에 당대표가 법무부 장관하고 통화를 한 1시간 넘게 했다고 해요. 내가 보기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언론에 뭐 회자되기를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두 사람 간에 인간적으로 무슨 친하고 틀어지고 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싫다 좋다를 말하기가 쉽지 않다. 네.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싫어하는 건 맞는 것 같아. 한동훈 전 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싫어한다고 말하면 똑같이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싫어하지 않는 게 맞아. 나는 뭐라고 했는데 나도 싫어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했는데 딱 좋다니까? 그럼 똑같이 말을 해줘야지 합의 딱 말을 왜 그렇게 하고 있어. 다음 질문. 근데 정치 싫어해? 준석이가 나? 아니 아니야. 그건 뭐. 그럼 이준석 대표는 뭐라 그래? 형 좀 살살해 뭐 이래요? 아 그렇지. 아 형이라고는 안 하지. 그럼 교수님. 교수님 그러겠지 교수님. 김 총장한테 형이라고 그래? 그러지. 훨씬 친한 사이래. 자, 두 번째. 정치인 한동훈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뭐 질문을 누가 잘못 짠 것 같은데. 우리 맹 작가님이 잘 짰습니다. 도발적인 질문으로. 아니지. 마지막. 마지막. 아니죠. 왜냐하면 전당대장 저는 나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지만 나갈 거라고 믿고 그래서 나가서 우리 당을 진짜 황골탈퇴해서 새로운 보수로서 재건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죠. 근데 설사 안 나오더라도 또 당대표가 돼서 설사 실패하더라도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 실패하더라도 정치인 한동훈으로서는 계속 저는 길은 열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보수가 괴멸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그나마 있는 자산으로서 이준석 대표가 아직 당을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당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고쳐서 써야 돼요. 근데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출발점은 윤석열이야. 한동훈의 출발점은 윤석열이 있다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됐을 때 첫 일성이 저는 그때도 똑같이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때도 똑같이 얘기하지만 윤석열하고 각을 쓸 수 있냐 없냐의 문제다. 결국은 못 썼어요. 비대위원장 하면서. 좀 했지. 아니, 그건 한 게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이야기하다가 겨우 틀어져가지고 사퇴 요구도 받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원점이 윤석열에 있다는 그 한계점을 갖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민심으로부터 한 번도 심판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본인 선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든, 뭐 광역단체장 선거든 뭔가를 해봐야 돼요. 그런 한계가 있고. 세 번째는 당 대표 지위에 있으면서 선거 지휘자로서 성공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렇긴 하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치 본인이 뭔가 유력한 인사인 건 맞지만 성공이 쌓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는데 또 들어와서 만약에 실패로 낙인되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그래도 반박을 좀 하면 첫 번째가 반박 안 해도 돼. 아니 첫 번째가 윤석열이 근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럼요. 김 총장이나 나나 근원은 민주당이야.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저놈들은 민주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출발이 어디인가는 그 사람이 현재 정치인으로서 어떤 입장과 어떤 민심에 올라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이 출발점이 어디였다라고 해서 낙인 찍는 건 지금 구태스러운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출발이 맞지.
그리고 윤석열이 법무장관을 만들어 준 거지. 또 윤석열이 비대위원장을 만들어 줬지. 그럼 그러나 그게 그 다지 자리 뭐. 이제 자기 아니 스스로 한동훈이 그게 다지. 윤석열과 각을 세우고 뭘 윤석열에 해봤어.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실제로 들어봐. 아니 특수부 검사 20년 한숟밥 그러니까 먹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정말 아스팔트 우파들의 순혈주의거든. 보수는 순혈을 강조하는 순간 보수는 괴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부터 출발했다는 걸로 한동훈이가 정치적 미래가 없다는 건 제가 볼 때 지나친 비약이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두 번째가 뭐였지? 선출. 자기 선거를 해본 적이 없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 그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당을 혁신하고 내년 지방선거 어쨌든 승부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방선거에 걸면 지금 상황에서 최소한의 성적표에서 그래도 잘했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정도의 목표를 세워야 될 것이고 그 목표 중에 하나는 본인도 실제로 자기 스스로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무모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당대표가 된 이유는 충분히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보고 세 번째는 이제 선거 지봉을 가졌지만 이겨본 적이 없다는 건 뭐 지난 총선에 진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서로 선거를 지휘한 건 총선 때밖에 없지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근데 그건 사실은 물론 뭐 뼈아픈 결과긴 하지만 한동훈이 나서가지고 당시에 좋았어요. 초반에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윤석열이 개판을 치는 바람에 사실은 중과 부족이었어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주시고 당원들도 알고 국민들도 알아. 그러니까 기회가 불리한 건 충분히 있다는 감안해주고. 거야. 그럼. 불리한 건 감안해주고. 다음 질문. 또 아, 있어? 또 있어요? 있어요. 마지막 홍준표는 반드시 다시 정치를 한다. 그 하나, 당연하지. 둘, 셋. 아니 뭐 정치를 하지요. 그리고 정치하던 사람이 그 자연인이 돼갖고 그 M모 방송에 그 자연으로 출연하지 않는 이상은 정치를 끊을 수가 없어요. 다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당에 가서 또 어느 정당을 만들든 아니면 우리 국민의힘으로 올 건지 어떤 방식과 경로를 할지 모르지만 정치는 반드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분의 그 뭐 그치. SNS에 그 나오는 글들이 전부 언론에 정치적 회자되고 발언이죠. 그다음에 대선 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뭐 그런 상황이었고 태평양의 모든 해안을 묶고 온다는데 묶고 지금 지금 시차 적응도 다 되셨을 텐데 내가 보아하니 곧 조만간 뭔가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준석 대표랑은 한번 봤어요? 아마 곧 뭐 공개 회동은 아니었는데 소통을 했을 거예요. 네. 이준석 대표랑 같이 개혁신당에서 할 생각은 혹시 없어요? 그렇지 않으시겠죠. 그분이. 내가 봐도 그거 안 좋아. 그분이 그렇게 안 하시겠지. 이준석과 홍준표는 떨어져 있을 때 서로 브로맨스가 좋지 같이 한솥밥 먹으면 힘들어. 그 두려운가? 아니 둘이 성격이 상황을 조금 더 보겠죠. 왜냐하면 일단 법조 출신이어서 위원정당 해산되는지를 아니. 결과를 보겠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거 있고 그다음에 언급도 많이 하죠. 특검 정국이 어떻게 갈지 좀 볼 것 같고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좀 시간이 오래 남아 있기 때문에 물밑에 그 행보를 좀 하고 결국은 정치한다. 마지막 주제 넘어갈게요. 그 취임 한 달 만에 이제 기자회견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 보통 취임하면 100일 그렇죠. 정도에 하고 뭐 그다음에 신년 때 하고 막 이랬는데 굉장히 뭐 적정 같기도 하고 뭔가 사실 기자회견 한번 하면 이게 좋은 측면도 있지만 또 이제 뭔가 논란이 되는 경우도 많고 한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한 달을 총평한다면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전임 3년의 대통령이 너무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당 대표 불러서 밥 먹고 국회 나와서 시정연설하고 야당 의원들한테도 뭐 예산 얘기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이런 그 제스처도 취하고 통합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임 정부에서 뭐 필요한 사람은 또 유임도 시키고 이런 정치적 제스처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보통의 대통령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이재명도 실제로는 많이 할 요량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뭘 어떻게 할지는 내가 좀 더 보고 평가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우선은 얼마 안 됐으니까 인수위도 없고 뭐 해보겠다고 하고 또 더군다나 중대 선배고 하니까 한 달짜리 그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사실 처음 하는 건데 자신이 있는 거지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해볼만하다. 뭐 날마다도 했잖아 그때. 좋았을 때 6개월간 날마다 했잖아. 방금 이제 그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뭐 내각 인선이나 참모진 개편하는 거 보면은 뭐 의원 출신하고 그리고 기업인 출신, 기업 경험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손 들고 저 시켜주세요 이런 놈은 절대 안 시킨다는 거야. 어디든지 그 설치는 놈들이 완장차고
그 친윤 또 친명 노릇 하는 거거든. 특히 경제부처를 실력을 인정받은 경제 정통 관료거나 성과를 인정받은 기업인 출신이거나 다만 이제 이 사람 또 영악해서 꼭 자기 사람을 해야 될 때는 정확히 또 해요. 소리소리 없이. 국정원 기조실장 같은 경우. 이건 정권의 집사라고 하잖아 본래. 그렇죠. 그 실장은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자기 변호사. 사건 변호사 딱 넣고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에도 김현지하고 네. 뭐 인사비서관이나 뭐 이런 거 탁탁탁 집어넣잖아요. 이건 사실은 우리가 시비를 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챙길 건 확실하게 또 챙기는 게 있지. 예상보다 그 의원 입각이 좀 덜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예상은 의원 입각이 10명이 넘을 거다. 아, 더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역대 최대 그 의원 입각이 될 거다 했는데 네. DJ가 9명까지 의원 입각을 한 적이 있고 의원이 8명. 지금 과하다고 볼 수는 또 없는 상황이고 워낙 의원 수가 많으니까. 아니, 그러기도 하고 이제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인수위가 없는 상태에서의 어떤 그림이 없는 상태라 그동안 손발을 좀 맞춰본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게 맞는 것 같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지만 네. 후보자 입장에서 좀 그 인사를 좀 추천한 그 것도 좀 보여요. 실제 재청은 아마 그 전임 정권 이주호가 한 거죠. 예, 그 전임 정권 총리 대행이 하는 상황이었겠지만 아마 실질적인 그 재청은 아마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김민석 픽이 대표적 누구예요? 아니, 뭐 픽이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2000년도에 그 새천년 민주당 그래. 창당할 때 많은 사람들 기업인 출신들이 많이 픽업을 했잖아요. 음. 그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때 그 썼던 것들을 조금 활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기업인들이 상당히 좀 와 있던 걸 봤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재명 스타일이 김민석한테 그런 정도의 재량권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재량권이 아니고 많이 뒤밀었을 거예요. 뒤밀 수는 있죠. 뒤밀어야 총리 할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계속 마지막에 가장 잘한 인사, 가장 못한 인사 하나씩 먹고. 경제부처 장관들은 좀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지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더 앞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떨어질 것 같은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무한 경쟁의 시대에 그런 면에서 좀 기대를 좀 갖기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거고 제일 못한 인사는 그냥 민석이 형이 이제 내 개인적으로 옛날에 친했으니까 자꾸 하기 좀 그렇고 나도 뭐 말하기 좀 그러네. 그러니까 어차피 총리 할 거고 잘했으면 네. 좋겠는데 네. 진솔한 사과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내가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커튼 코리아 하면 불러요. 근식이 형이 좀 와서 사과를 하라고 그러더라. 어? 같이 아니 한번- 그 정도 하면 김민석이 더 클 수 있지. 이번 인사에 처음으로 하는 인사지만 너무 정치적인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 지방선거에 후보자 포석을 맞아. 두는 인사라는 게 너무 눈에 그렇지, 보여요. 그렇지. 예를 들면 강훈식은 충남지사, 그렇지. 전재수는 부산시장, 그렇지. 뭐 우상호 강원지사, 뭐 이런 식의 누가 봐도 아 그렇게 설명하면 맞네 이거네 이렇게 보여지는 인사여서 지금 뭐 방금 말씀드렸던 기업인 뭐 이런 뭐 다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재명도 1년 뒤에 지방선거 때 그렇지. 내 새끼를 전부 당선시키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 인사를 활용한다는 게 좀 거시기하다. 그 10만 달성 이벤트 응. 했잖아요. 구독자 애칭. 응. 그래서 이제 아 뭘로 하기로 했어요? 많은 지금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댓글 다 줬는데 그때 형님은 동창. 그리고 그때 박원석 전 의원님은 뭐 동아줄 동아리 이렇게 음. 있었어요. 그리고 댓글 단 거 보니까 댓글이 많이 달렸어 확실히. 보니까 뭐 구동이, 동동즈, 이 동아리, 그러면서 RE. 아 그럼 그럼 저는 그게 제일 눈에 마음에 들더라고요. 뭘까요? 궁금하시죠? 결정을 했어 그래서 결정했어요. 동아의 지식인들, 시청자와 패널이 모두 친구란 뜻으로 동지가 있고 그리고 동지. 호기심 많은 구독자란 뜻과 글로벌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길 바란다며 지어주신 동글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영업한 이제 동글이 추천해주신 분들 이제 그 치킨. 네 분한테 원래는 세 분만 치킨 드리겠다고 했는데 네 분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동지 아이디어를 내주신 아이디 오늘도님, 창민님 그리고 동글이를 추천해주신 춘식이와 라이언님 그리고 오호호 1208님 이분들한테 치킨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 네 분은 그 영상 아래 고정 댓글 안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필요한 양식을 이제 작성해 주셔야지 저희가 치킨을 하지 무슨 양식을 작성까지 해. 그게 있대요.
그래서 아니 전화해가지고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오늘의 커튼콜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해버렸다.